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9일입니다. 그동안 내리던 비가 오늘 하루는 그쳤는데요. 해는 좀 떴었죠. 네, 근데, 뭐랄까, 바람은 그래도 아주 덥진 않죠. 뜨겁긴 했어도, 햇볕이. 계속 아주 활동하기에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더운 날이긴 했어도. 방송하기 전에 미국의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을 봤어요, 사실은. 근데 다우는 차트가 아직까지 괜찮은데, 나스닥은 1번과 거의 주봉까지.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차트가 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차익을 하다가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차익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나스닥은.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다면 다음 주 역시도 주봉을 봤을 때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는 좀 장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이렇게 좀 긴장하셔야 된다. 대비를 하시던가. 하여튼 시황은 안 좋다. 우리나라 주식은 코스닥은 추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너졌는데 추세를 다시 잡을지 어떨지는 나중에 어쨌든 시황을 얘기하시는 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일요일 날에는 좀 종합적인 얘기들을 유료회원님들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황은 이렇게까지 생략하고요. 어쨌든 시황은 안 좋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급등락이 심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 이럴 때일수록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본이 뭡니다. 기본이. 주식을 싸게 사야 되죠. 네, 싸게 사야 됩니다. 주식을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기. 1번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쨌든 꾸준 주식이든 좋은 주식이든 어쨌든 일정 기간에 자기가 수익을 보고 가려면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그럼 싸게 사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주식이 이렇게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탐험, 그런 거에 대한 관찰이죠. 그죠? 싸게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비싸게 팔아야 되죠. 비싸게. 그죠? 비싸게 파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업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고점이 어딘지를 대충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간단한 원리인데 싸게 사는 기준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싸게 샀는데 출발은 언제 하냐 이거죠. 출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발이 만약에 싸게 사놨는데 출발을 10년 후에 해요. 10년 동안 횡보해서. 그럼 그거는 잘한 거라고 할까요? 기회비용이나 이런 게 다 까지죠. 그래서 이 출발을 과연 빨리 하는, 번호표를 빨리 밟고 있는 그런 거를 또 연구하고 탐색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주식을 사야죠. 그죠? 싸게 사고 먼저 가는 주식. 싼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주식. 그죠? 싼데 이게 10년이나 2, 3년 그냥 싸기만 해. 싸기만 해. 그럼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계속 꼬라박고 있는 그 본인의 멘탈이 나가죠. 그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더 좋고, 조금 안 좋은 주식이라도 싸게 사서, 다음 주나 요번 주에 간다. 예, 그런 확신만 있고, 정말 갈 것 같다. 그런 믿음이 든다면, 그걸 사야 되겠죠. 그죠? 빨리 가야 되겠죠. 빨리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 비싸게 팔려면, 그 기다리는 동안 올라가는 그 턱이 최소한 자기가 5%를 보고 들어가든 10%를 보고 들어가든 아니면은 50% 아니면은 100% 아니면 200%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자기는 어디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안 맞을 확률이 높죠. 인간이 점쟁이가 아닌 이상 7월 20일부터 상승해서 뭔가 8월 초까지 1일까지 상승하고 상승률은 50%가 될 거다. 그때 정리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주식을 잘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주가가 상승하고 이게 뭐 100%가 단기간에 갈 것 같아도 그 가는 기간 동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수많은 차트가 나온다는 거죠. 뺐다 올렸다 뺐다 뺐다 올렸다 올렸다 올렸다. 그죠? 그런 차트들에 대한 거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목표는 뭐 한 2주 동안 뭐 50%를 간다고 쳐도 그 안에서 지렁이처럼 뺐다 올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뭔가 본인이 그것까지 맞춘다는 건 힘들고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뭐 50%를 이런 식으로 50%를 뭐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50%를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빠졌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빠지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과정들 여기서 여기까지 참는 또 여기서 여기까지 참는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어야지만 본인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짧게 기왕이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멋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돌아갈 수도 있다. 본인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 그리고 경험 그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뭐 예측도 차트 예측도까지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변할 수 있죠. 상황은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몇 종목만 보고 그리고 오늘은 심하이를 하겠습니다. 자, 인벤트지 랩이 있어요. 인벤트지 랩. 자, 인벤트지 랩이 저는 이 가격대 싸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싸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급하게 커브를 돈 다음부터 얘가 계속 올렸다가 어제도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얘기했죠. 예, 인벤트지 랩과 위더스 제약은 어제 종가부터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쓴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장 끝나기 전에 쓴 겁니다. 자, 1일 전, 내일부터 인덴치랩은 하락을 멈추고 급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29일 전환사채 행사를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죠. 저의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입니다. 오늘 위더스 제약의 상승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내일쯤 탈모 인상 발표로 인벤트지 랩의 재상승과 위더스 제약의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이 디데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틀렸어요. 디데일이 아니었어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내일은 두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함께 웃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을 타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그죠? 분명히 물을 타던가 신규 매수, 물을 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봤지만, 인벤치랩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인벤치랩이 이제 급반등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차트예요, 사실은. 이렇게, 얘는 이제 급하게 차트를 이렇게 조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29일 날, 그러니까 만원짜리죠, 거진. 9,900 얼마인가 그런데, 만원짜리 그 상장을 하죠, 상장. 그죠? 그 물량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이게 오늘 같은 경우 한 15,000원까지 빠졌었죠. 이 15,000원에서 놀아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량을 또 때리는 게 있잖아요, 때리는 게.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한 2만원, 이거를 넘어야 되겠죠. 예, 이걸 넘어서, 제가 보는 거는 뭐 한 23,000원까지, 23,000원까지 찍고, 다시 빠지다가 이제 29일날 뭐 한 여기쯤 왔을 때, 여기 어디 왔을 때, 적어도 한 19,000원 이상에서, 19,000원 정도에서 뭔가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흐르겠죠. 또 흐르겠죠. 어쨌든 간에, 인벤트랩은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차트로. 그러면서 이 지금 그 유한양행과 하는 그 비만 치료제, 그거에 대한 이제 펌프질을 하고 있고, 그걸로만 부족해서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것도 위더스 제약과 대형 제약과 같이 하는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인벤트랩은 한 번 더 이게 올려야 될 위치입니다. 올려야 될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인벤트랩 오늘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좋은 가격이 들어갔다. 어쨌든 다음 주에 29일 되기 전에 팔아도 되겠죠. 만약에
뭐 한 2만 2, 3천 원이 온다면 정리를 우선은 단기적으로 했다가 좀 빠지면 다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인벤티지 랩은 다음 주에 이제 재상승을 할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런 올려야 되는 목적, 전환사채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29일 날 해주기 위해서 인벤티지 랩은 지금 비만치로제 유한 양행과하는 그 1개월, 2개월인가 뭐 장기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갖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지금 탈모 치료제도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주가 부양을 해서 물건을 행사해주고 행사한 다음에 흐르는 이유는 뭐죠? 남은 잔여 물량을 또 행사해 줄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한 또 앞으로 한 달 안에 남은 물량을 다 행사해서 주식을 이렇게 희석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정말 지금 기술 계약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터지고 그런다면 주가는 그런 물량을 소화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후속타가 없다면 주가는 그 늘어난 매물에 의해서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인벤트지 랩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위더스 제약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을 보죠. 위더스 제약은 계속 뭔가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늘도 도지 비슷하게 뭐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계속 이제 121선을 맞으면서 뭔가 재료가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려고 그래요. 슈팅이. 그죠? 그래서 뭔가 재료가 나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에는 어쨌든 위더스 제약은 이 주사제, 이 지금 인벤테지 랩이 먹는 약이나 이런 거를 장기 주사제로 바꾸는 그런 뭐 섭취 방법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복용 방법이죠. 복용 방법을 변형해서 기존에 있는 약품으로다가 여러 가지 관절염부터 치매 치료제부터 여러 가지 마약 뭐 그런 거부터 마약 치료제 뭐 그런 거부터 이런 전립선 또 뭐 탈모 그다음에 다이어트까지도 이 주사제로 바꾸려고 그러죠. 한 방에 딱 맞으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근데 이 공장을 위더스가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공장을. 그죠? 근데 이거를 생산하려면 이렇게 위더스처럼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장기 주사형이라는 이러한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캅세린이 뭐 이런 그 알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루나 알약 같은 거는 기존에 여러 가지 CMO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 주사형이라는 이러한 걸로다가 특화돼서 이 공장을 위더스 대학이 260억을 들여서 벌써 지어놨죠. 그래서 혹시라도 유한양행에서 이 다이어트 약이 많이 팔릴 수도 있지만 또 비싸거나 주사 한 방이 너무 비싸다 해서 안 팔릴 수도 있겠죠. 초기에는 홍보도 안 돼서 뭐 대량으로 만들기가 그렇겠죠. 유통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에서 이거를 또 위더스 제약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산만. 판매는 이제 유한양행이 하겠지만. 이제 위더스 제약이 이 생산에 대한 그러한 얘는 이제 계속 지금 기존에 그 뭐 호흡기 관련된 그러한 약 같은 거 이런 거나 여러 가지 복합약도 그렇고 그러한 걸 생산해서 그냥 생산 마진을 보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런 거에 대한 생산을 해서 또 생산 마진을 보려는 또 그러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위더스 제약은 이 260억짜리 공장을 뭐 나중에 더 확장할 수도 있고 현재 이 캐파로도 엄청난 그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뭐 1,000억 이상의 그러한 이제 이익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몇 년 후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더스 제약이 뭔가 그러한 생산에 대한 그 인벤티지 랩의 생산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계속
위탁 생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또 계속 시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주봉을 봐도 주봉에 도지 비슷하게 나와서 이렇게 양봉 3개가 나왔는데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거 뚫어놨기 때문에 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더스 제약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인벤트 디렉과 위더스 제약이 좀 다른 회사보단 좀 더 끈끈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브리버 로봇 관련해서 삼성과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부분, 그죠? 에브리본 역시도 여기까지 이게 앵커를 받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춤하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얘도 이제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죠? 이 선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이 선을. 에브리본 역시도 다음 주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반등짜리예요, 반등짜리. 정확히 반등짜리죠. 네, 이렇게 반등짜리입니다. 물론 어디서 꺾일지 몰라도. 에브리봇도 한번 잘 보자. 에브리봇. 에브리봇은 한 38,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38,000원까지. 네, 에브리봇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에브리봇처럼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독하게 뺐죠. 그죠? 얘는 근데 이걸 안 깼어요. 이걸 안 깼죠. 안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발생했던 요 개파락을 막았죠. 요 개파락을 막았어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 차트가. 그죠?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역시도 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뭔가 큰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을 수도 있다. 다음 주에 없으면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없으면 다다음 주에.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좀 차트상에는 높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조정이 심하게 좋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뭔가 큰 재료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네, 아이윈도 계속 갈 듯 말 듯 하면서 못 가고 있죠. 오늘은 이제 5일선 이탈했네. 사실은 여기서 빠진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탈을 했어요.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이렇게 좀 저점을 다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윈은 뭐 단순하죠. 얘도 1190원짜리인가요? 요 전환사채를 행사를 조만간 하려면은 2,000원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전환사채를 행사하기 위해서 올린 게 계속 강조하죠. 앞타바이오와 인벤테지랩, 그 다음에 아이윈도 전환사채를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올리면은 바로 행사를 한다고 인벤트리 랩처럼 아마 공시를 할 거다. 좋습니다. 아이윈은 그러려면 2,000원은 찍고 빠져도 빠져야 된다. 아이윈이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도 올렸다 뺐다 하면서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조류가 아니라 뭐죠? 조루 신약. 조루를 치료할 수 있다는 신약이 나왔죠. 동구바이오제약도 이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계속 갈 듯 말 듯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이 매력적이라는 거, 가면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는 거. 월봉상 가볍게 놨다는 거. 동구바이오제약 원데이 투데이 하는데 물론 거기서 고를 팠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동구바이오제약이 뭔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도 있고요. 그 재료가 나온다면 조루 치료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이었습니다. 폴라리스 AI도 재반등을 했는데 어제 오늘 다시 빠졌죠. 빠졌는데 요 정도 빠진 건 괜찮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 폴라리스 AI도 이제 5,000원까지 가는 그 마지막 슈팅 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누른 거죠. 계속 눌렀는데 이번에 또 여기서 좀 이렇게 돌리면서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건데, 가게 되면 시원하게 가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하면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폴라리스 AI 재반등 구간에 들어섰는데 뭐 하루 이틀 뭐 좀 조정받은 거는 제가 봤을 땐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폴라리스 AI 재반등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이런 식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폴라리스 AI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도 오늘은 좀 빠졌지만 바가지, 똥바가지를 막으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계속 그죠? 재차 바닥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차트가 아직 시간이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재차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구간은 한번 충분히 메우고 남는다는 거. 그리고 얘도 역시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시세를 좀 주기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얘 역시도 4,500원, 뭐 만원 이 정도까지 올려야지만 전환사채가 5,300원인가 그래서 행사를 하려면 아마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니켈과 관련이 있고요. 니켈이 다시 재반등을 한다면 다이나믹 디자인도 큰 상승이 다시 나오겠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좀만 더 횡보하면은 물 타도 되는 시기가 오죠. 물 타는 거. 물 타갖고 좀 그동안 손해본 거 이런 거를 좀 메꾸리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이나믹 디자인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좀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P 헬스케어. AP 헬스케어가, 얘 역시 또 차트가 수상하죠. 그죠? 네, 계속 박스권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얘도 좀 상승을 하려고 그러죠. 이번 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AP 헬스케어가 오늘 좀 상승하면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는 요거를 한번 뚫고 뭐 윗꼬리를 달 수도 있겠죠. 윗꼬리를 뚫고 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여기 이상은 갈 것 같다. 여기 이상. AP 헬스케어 한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잘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못 올리고 이렇게 수렴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AP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 링크 제니시스는 지금 이제 가격이 싸졌다. 삼성과 NPU 그 관련돼서 가속기,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 NPU에 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특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뺐다. 엄청 뺐죠. 주봉을 보면 심각하게 거의 2달 반 정도를 그냥 완전히 죽여버렸죠. 거의 50%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반등을 다음 주 안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결국 보다 싸다. 싼데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과연 언제 오르냐 이거죠. 싸긴 싼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올 12월에 이제 삼성과 그 네이버가 AI 가속기를 뭐 20만 개인가를 이렇게 구매를 하죠.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텐데 그 전부터. 그래서 링크제니시스는 지금이 7월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7월쯤에 그러면서 이제 8월, 9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11월이나 이때 되면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8월, 7월 달에 12월이나 11월 말 정도 생각하고 매수하면 좋다.
긴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링크제니시스는 싸다. 시간은 뭐 12월까지 좀 남았지만 그 안에 지속적인 상승이 8월 달부터 조금씩 계속 나올 거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링크제니시스 자, 쌀 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그러한 팀들이 와서 물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뺀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급이 꼬였다는 겁니다. 수급이 완전 꼬였죠. 그래서 좀 올렸다가 다시 뺐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돌려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뚫으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거다. 이 1300원을 뚫으면. 링크제니시스 밴더 상단을 뚫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 링크제니시스 지금 싸다. 시간은 좀 길다. 그 대신 점진적인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다음 또 딴 거 보죠. 말도 많고 LS 전선과 함께 그 특허 분쟁 그러면서 계속 빠지고 있던 대한전선도 바닥을 찾은 것 같다. 5일선 위에 도지가 나왔죠. 그죠? 근데 급격한 뭐 이런 거 앵커 하나 박을 수 있습니다. 앵커를 꼬리 달면서 다시 홍보 좀 하고 그래서 다시 돌릴 수가 있다는 거. 대한전선도 싸다. 이게 대세 상승의 그러한 길에 들어섰다는 거. 차트를 보시면 뭐 주봉은 그렇지만 이제 월봉을 보시면 대세 상승에 이제 들어섰다는 거. 이렇게 펴보면은 정확히 5일선을 찍고 이제 반등 구간에 왔죠.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전선을 뭐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해서 보면은 엄청 많이 뺀 거죠. 그죠? 10년 정도 횡보시킨 거죠. 이렇게 빼갖고. 대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 전선 관련주, 대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 대한전선도 긴 안목으로 4, 5개월 정도 가져가면은 수익이 몇 배 이상 나올 자리다.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진 주식 그러면서 재료도 있고 재료가 좀 핫하거나 그러면서 갈 그러한 번호표가 좀 빠른 주식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점 아직 그 가격의 저점이 거의 왔다. 그리고 상승을 하려면 적어도 4, 5개월은 상승할 것 같다. 꾸준히 그런 주식들 오늘 이제 링크제니시스 또 대한전선 이런 거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전력량계 뭐 그런 거 자회사의 그런 전력 관련된 그런 부품과 기계들을 납품하면서 바이오스마트도 지금 행보 중인데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빠져 있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러면서 좀 시간이 빠른 것들은 아무래도 이 전환사채 수익을 챙겨주기 위한 그런 주식들이겠죠. 그런 거 잘 챙겨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큰 수익 내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만만하지 않은 장이지만 자기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신규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지수를 좀 약간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봐왔던 종목 중에 저평가 종목 위주로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해요. 그 다음날 팍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좀 수익이 나서 인벤트딜의 위더스제약, 에브리버, 솔루스 첨단 소재, 아이윈 이런 것들, 폴라리스 AI, 동구바이오제약, 링크제니시스 이런 것들도 수익이 나서 웃으면서 만나길 바랍니다. 주말 더위 조심하시면서 다음 주에 좀 웃으면서 저도 후원도 좀 받고 후원이 너무 안 나와서 좀 그렇죠. 재미는 없죠. 다음 주에 좀 후원도 받을 수 있게 저도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